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현재는 극심한 부동산 불황,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정책은 어떤 게 있을 거고,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심한 부동산 불황이라기보다 지금 건설업계의 초비상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연쇄 부도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자, 그래서 미분양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공사비 급등, 건설사 수주 가뭄, 정치적 불안정. 자, 건설업계 빚더미 부도공포 확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미분양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금융회사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분양이 증가를 하니까 이런 건설업계가 빚더미에 다 쌓여요. 왜냐면은 팔지를 못하고 다 재고자산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회사에서는 분양이 잘 될 거를 생각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보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는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분양은 얼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주고 분양이 잘 되고 공사비를 그 금액에 했을 경우에 내가 돈을 잘 회수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돈을 대출해줘서 은행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취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근데 미분양이 증가를 하니까는 프로젝트가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을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금융회사도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건설업체 자체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 수주 가뭄, 이건 왜 생기냐면 공사비 급등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A라는 토지 소유자가 여기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내가 뭐 월세를 받다든지 또는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금액으로는 이런 모든 수익이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사 수주도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수주가 없어지게 돼 있죠. 또 하나 가장 큰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아직도 결정이 이것저것 나지도 않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도, 아무것도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가장 큰 게 정치적 불안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자,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나와요. 미분양이 당연히 증가를 하니까는 잘 팔아야 되는데 건설업계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돼요. 왜냐면 건설업계가 무너지면 거기에 부수적인 인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실물 자산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면요, 그 밑에 있는 자동차 산업, 우리가 가전, 가구, 이사 할 것 없이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물 자산의 가장 위는 사실은 살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냐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사줘야 돼요. 그쵸? 사서 임대를 놔야 돼.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나 집이 많은데 취득세 같은 거 지금 너무 많이 내잖아.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다 감면해줘요. 너 지금 미분양 사면 나중에 이거 몇 년 있다 팔 때 내가 세금도 안 내게 해줄게. 부동산 우리 계속 통화가치는 하락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사줘,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미분양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 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정책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를 해줘요. 금리가 비싸니까 나 대출 받아서 할 건데 못 사겠다. 금리도 인하해주고 대출도 굉장히 규제를 완화를 해주게 돼 있죠. 자, 재개발, 재건축 지원 및 완화. 이거 왜 해주냐면 프로젝트를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미분양이 될지 안 될지 프로젝트를 못 믿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랑 상관없죠. 이 미분양은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재건축, 재개발은 새로 지으면은 그 소유자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분양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는 사업이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를 하면은 건설회사에 대한 부실이 아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부실을 안지 않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수주에 그러니까 분양이 잘 될 또는 그러니까는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남은 물건도 분양이 잘 될 곳에 재개발 재건축 수주전은 굉장히 치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원도 앞으로 계속 완화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회적 기반 시설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왜냐면은 건설사가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지금 다 위험한 상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먹고 살 게 없어. 옛날에 기억나시죠?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하면서 한꺼번에 4대강 공사비를 막 70%를 계약금으로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던 건설사들이 갑자기 자금이 확 들어오니까는 뭐 다 살아났었잖아요. 뭐 대림이고 뭐고 간에.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거를 SOC 사업 같은 거를 굉장히 앞으로 강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또 정책적 신뢰를 강화를 해야겠죠. 정책 신뢰를 강화를 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게 아마 지금은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러 가지 이런 완화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 불안정한 것들이 해소가 돼요. 불안정한 게 해소가 되면 완화 정책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불안정은 해소가 됐는데 완화 정책은 계속 남아 있어 갖고 시장을 계속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요.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시장이 회복된 이후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모든 불안정한 요소가 없어졌는데 금리도 인하되어 있고 뭐 대출도 막 해줘요. 그러니까는 투기 수요가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부동산 과도한 상승이 막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입게 되고 막 근로 의욕도 상실하고 사회적인 이런 이원화, 양극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가계 부채도 증가를 하죠. 대출을 막 싸게 해주니까는 당연히 가계는 대출을 받아서 실물 자산에 더 많이 오르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려는 심리가 팽배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빚을 얻어서 사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건설업체는 갑자기 물을 만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공급 과잉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규제를 하고 야, 니네 풀어준다 그랬는데 왜 또 다시 규제를 하니? 정책 신뢰도는 또 저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안 되면은 완화를 시키고 잘 되면은 너무 과열하면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은 사실은 신뢰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침체가 돼 있으면 살리는 정책을 써야 되고 이게 시장이 또 미친 듯이 과열을 되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들은 이 국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 정책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막 이렇게 상승과 뭐 이런 불경기를 막 계속 반복을 하니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니까 정책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이 되면서 유동성은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를 하면서 항상 부동산은 우상향 그래프를 띄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이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지느냐? 계속 떨어져요? 계속 불안정해? 이 불안정 자체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느냐는 거 아니라는 거죠. 불안정 자체가 해소되면 또 올라가면서 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띄어요. 그래서 이 불안정 해소 기간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쯤 매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경기는 순환을 하게 돼 있고 그 안에 유동성은 증가를 하고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자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 자체는 부증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책과 이런 현황들은 계속 앞으로 무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시장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지 한번 저희랑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